옛날 아주 먼 옛날의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작은 마을에는 가을이 깊어가며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병풍처럼 둘러쳐진 높은 산들은 이미 울긋불긋한 단풍옷을 벗어 던지고 앙상한 겨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모두 거두어들여 텅 빈 논밭 위로는 쓸쓸한 바람만 휑하니 불어닥쳤고 간혹 날아드는 까마귀 소리만이 고요한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곤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면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마을 가장 안쪽에 자리한 기와집 한 채는 유독 처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기와집은 마을에서도 꽤나 부유하다고 소문난 집이었지만 주인 잃은 슬픔이 마당 구석구석에 배어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곤 했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젊은 과부 김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본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어진 성품을 지녀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금슬 좋기로 소문난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깊은 수심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의 안방은 주인을 잃은 허전함으로 인해 한겨울 삭풍이 부는 벌판처럼 춥고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목욕제기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남편의 첫 제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새벽부터 떡을 찌는 구수한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안주인의 슬픔이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씨 부인은 하인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혹여나 부족한 것이 없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저승에서라도 배불리 먹고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음식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김씨 부인이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데리고 온 늙은 유모가 한 명 있었습니다. 유모는 평생을 김씨 부인의 곁에서 수발을 들어온 충직한 사람이었기에 부인의 슬픔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유모는 부엌 한 구석에서 전을 부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세월이 참으로 무상하기도 하지. 그토록 건장하고 헌헌장부 같던 나으리가 가신 지 벌써 1년이라니. 우리 A씨 마음이 오죽할까. 유모의 눈가에는 어느새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고 부침개 뒤집는 손길이 잠시 허공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부인이 너무 슬퍼하다가 몸이라도 상할까봐 그것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씨 부인은 제사상에 올릴 음식 점검을 마치고 안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자개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롱문을 여는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박하향과 함께 남편이 생전에 즐겨 입던 옷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중에서도 남편이 가장 아끼던 옥색 비단 도포와 두툼한 솜을 넣어 지은 겨울 누비옷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옷에서는 아직도 남편의 따뜻한 채취가 남아있는 듯하여 부인은 옷을 얼굴에 묻고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옷감의 서늘한 감촉이 뺨에 닿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난날의 따뜻했던 추억들이 불꽃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은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김씨 부인은 밤을 새워가며 남편을 위해 따뜻한 솜옷을 짓곤 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지어준 이 옷만 입으면 한겨울 눈보라가 쳐도 춥지가 않소. 하며 환하게 웃어주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꺼내놓은 옷을 방바닥에 펼쳐놓고 손바닥으로 주름진 곳을 다림질하듯 쓸어내렸습니다. 비록 주인은 없지만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혀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화로에 인두를 달구어 정성스럽게 옷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그녀의 눈물도 방울방울 옷자락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여보, 오늘이 벌써 당신 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저승은 이승보다 춥다는데 따뜻한 옷 한 벌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 내 마음이 미어집니다. 김씨 부인은 허공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늦가을의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문고리를 달그락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영혼이 문 밖에서 서성이는 것만 같아 부인은 자꾸만 방문 쪽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방 안에 드리웠고 그 그림자가 마치 그리운 사람의 모습처럼 일렁거려 부인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늙은 유모가 들어왔습니다. 유모는 방바닥에 펼쳐진 남편의 옷들과 눈물 범벅이 된 부인의 얼굴을 보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 눈물 거두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돌아가신 나으리께서도 마님이 이렇게 슬퍼만 하고 계시면 편히 눈을 감지 못하실 것입니다. 유모는 부인의 곁으로 다가와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멍하니 옷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모네, 오늘은 유난히 서방님이 사무치게 그립네. 이 옷을 입고 마당을 거닐던 모습이 눈에 선하여 견딜 수가 없네. 유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오늘 제사를 정성껏 모시면 나으리께서도 흐뭇해하실 겁니다.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오늘 밤에는 눈이라도 내릴 것 같은 날씨예요. 어서 옷을 정리하고 제사상 차릴 준비를 마저 하시지요. 유모의 말대로 바깥 날씨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늘은 잿빛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 윙윙거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대문을 걸어 잠그고 따뜻한 아랫목으로 파고들 시간이었지만 이 집만큼은 제사 준비로 인해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유모의 재촉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비단 도포와 속옷은 차마 다시 장롱 속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한지를 가져와 옷을 곱게 싸서 병풍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제사상에 술 한 잔 올릴 때 이 옷도 함께 놓아두어 남편의 영혼이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옷을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꿈에라도 한 번만 다녀가세요. 이 옷 입고 따뜻하게 웃는 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것은 간절한 기도이자 사무치는 그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당개는 벌써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댕그랑거리는 소리를 냈고 하인들은 마당 곳곳에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려 애썼습니다. 제청으로 쓰일 대청마루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한 병풍이 쳐졌고 녹그릇에 담긴 제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목을 가다듬고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단정히 한 뒤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오직 남편을 맞이할 생각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엄숙하고도 무거웠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에는 낯선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을 헤치고 내려온 듯 행색이 남루하기 짝이 없는 늙은 거지였습니다. 거지는 다 찢어진 삼벗 한 장을 걸치고 있었는데 살을 애는 듯한 늦가을 바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그의 눈동자는 퀭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이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낯선 이의 냄새를 맡고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의 집에서는 이제 막 첫 번째 술잔을 올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자 매캐하면서도 그윽한 향냄새가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왔습니다. 춥고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독백은 곁에 있던 하인들의 눈시울까지 붉게 만들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일렁이며 춤을 추었고 마치 남편의 영혼이 그 자리에 와 앉아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하고 슬픈 의식은 곧 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누군가 다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도중에 낯선 소란이 일어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기에 유모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당에 서 있던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누가 감히 제사 지내는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개냐. 어서 나가서 조용히 시키거라. 하인은 쟁얼음으로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밖을 내다보고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웬 거지가 이 밤중에 남의 집 대문 앞을 막고 있어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인의 호통 소리가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물러서기는커녕 죽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한 입만 주십시오. 며칠을 굶고 추위에 떨었더니 이제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습니다. 밥 한 술만, 아니 따뜻한 물 한 모금만이라도 적선해 주십시오. 거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어서 듣기만 해도 처량함이 묻어났습니다. 대문 밖의 소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제삿날 부정탄다며 소금을 뿌리려 했고 거지는 문지방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소동은 결국 대청마루에 있던 김씨 부인의 귀에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밖에 무슨 일이냐, 오늘 같은 날에 큰 소리가 나게 해서야 되겠느냐. 부인의 물음에 유모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마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거지가 구걸을 하러 온 모양인데 제가 얼른 쫓아내고 오겠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가 와서 행패를 부린답니까? 유모는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며 대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제삿날에 배고픈 이를 박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평소 자비로운 성품의 그녀로서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살아생전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유모의 날카로운 꾸지람 소리와 거지의 애처로운 신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바람은 더욱 사납게 불어대어 마당의 등불마저 위태롭게 깜빡거렸습니다. 잠깐 유모. 김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청마루를 내려왔습니다. 하얀 버선발로 대도를 딛고 마당으로 나서는 그녀의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님 나오시면 안 됩니다. 바깥바람이 찹니다. 하인들이 만류했지만 부인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대문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지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뼈만 남은 손발, 그리고 무엇보다 입고 있는 옷이라고는 볼 수 없는 넉마 조각이 찬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대문 앞에 서자 쫓아내려던 하인들도 멈칫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부인은 거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공허한 눈동자 속에서 삶의 고단함과 절박함이 읽혔습니다.
그 순간 부인의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저승가는 길에 헐벗고 있을지도 모를 남편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거지는 부인을 보자마자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렸습니다. 마님, 살려주십시오.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유모는 부인의 옷자락을 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오늘은 나으리 제삿날입니다. 이런 부정한 것을 집안에 들이면 조상님이 노하십니다. 쌀이나 좀 쥐어 보내는 게 상책입니다. 마을의 관습대로라면 유모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제삿날 거지를 드리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하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거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오늘은 남편이 오시는 날이네. 남편께서는 평생 덕을 쌓고 베풀기를 좋아하셨던 분이야. 만약 내가 이 추운 날 문 앞까지 찾아온 불쌍한 일을 매몰차게 내친다면 남편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오히려 슬퍼하실 게야. 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분을 사랑채 아랫방으로 모셔라. 그리고 군부를 뜨겁게 지피고 제사상에 올릴 밥과 국을 넉넉히 담아 내어놓으라. 하인들과 유모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제사 음식을 귀신도 먹기 전에 거지에게 먼저 내어주라니 이는 있을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서슬 퍼런 눈빛에 누구도 감히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마지못해 거지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지는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낯선 거지는 김씨 부인의 집 따뜻한 아랫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부인의 결단으로 인해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온기가 동시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이한 인연의 시작인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거지가 들어간 사랑채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재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떨고 있던 거지의 파란 입술과 장롱에서 꺼내둔 남편의 따뜻한 소못이 번갈아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한 일일까? 아니면 유모의 말대로 부정을 탈 일일까? 복잡한 심경 속에서도 밤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거지가 사랑채로 들어간 뒤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엄숙한 날에 낯선 이 그것도 행색이 남루한 거지를 집안 깊숙이 들였다는 사실에 하인들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참모는 솥뚜껑을 요란하게 닫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병고가 어디 있나. 조상님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거지 뱃속부터 채우다니. 이러다 우리 마님 복 달아나면 어쩌려고 그러시나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불만은 부뚜막의 열기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오가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김씨 부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사랑채 아궁이에는 급하게 마른 장작이 들어갔고 매캐한 연기가 굴뚝을 타고 피어올랐습니다. 평소 비워두었던 방이라 냉기가 가득 차 있어 불을 지핀다고 금세 따뜻해질 리 만무했습니다. 하인들은 툴툴거리면서도 마님의 명이 워낙 서슬퍼렇기에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뜨끈한 탕국, 그리고 제사상에 올릴 젖과 전을 접시에 담아 사랑채로 날랐습니다. 쟁반을 든 하인의 손은 못마땅함에 거칠게 움직였고 방문을 여는 소리 또한 탁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예소 마님께서 특별히 내리시는 밥상이니 감사히 먹고 얼른 기운 차리슈. 하인은 밥상을 방바닥에 툭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편 대청마루에서는 제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마음을 다잡고 두 번째 술잔을 올리기 위해 술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온통 사랑채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거지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추위에 떨던 몸은 좀 녹았는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술잔에 맑은 청주가 채워질 때 밖에서는 우웅 하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촛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의 혼백이 거지의 등장을 나무라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 거지를 통해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여 부인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여보, 부디 노여워 마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유모가 사랑채를 다녀와서 부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모의 표정은 마치 못 볼 꼴을 본 사람처럼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님, 저 거지는 사람이 아닌 듯 합니다. 그 뜨거운 국밥을 눈 깜짝할 새에 비워버리더이다. 며칠을 굶은 귀신이 붙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걸신 들린 듯 먹어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유모는 몸서리를 치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은밀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밥을 먹고 아랫목에 앉아 있는데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몹쓸 병에 걸린 것 같으니 날 밝기 전에 내보내야 합니다. 김씨 부인은 유모의 말을 듣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떨고 있다니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넣지 않은 개냐. 부인의 물음에 유모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천만에요. 장작을 고봉으로 쌓아 넣어서 방바닥이 절절 끓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춥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소리를 내니 이는 필시 사람의 추위가 아니라 저승의 냉기일 것입니다. 마님 제발 제 말을 들으세요. 저런 흉한 것을 집안에 두면 큰일 납니다. 유모는 거지의 존재 자체가 집안의 애군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늙은 유모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삿날 찾아온 불청객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드물어야 할 시각이었지만 옆집에 사는 박신의 안사람과 마을 안악 몇몇이 지나가다 열린 대문 틈으로 사랑채의 소란을 엿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김진사 댁 제삿날에 거지가 사랑채를 차지하고 앉았다지. 글쎄 말이야.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외간 남자를, 그것도 거지를 들이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람. 조상님이 노하셔서 까마귀가 지붕 위에 앉아 울고 있다더군. 말하기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김씨 부인의 선행은 어느새 해괴망측한 소문으로 둔갑하여 마을의 밤공기를 타고 퍼지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기겁을 하며 대문을 걸어 잠그라고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문단속을 어찌했기에 동네방네 소문이 나게 하느냐. 어서 가서 빗장을 질러라. 유모는 다시 부인에게 다가와 간곡히 말했습니다. 마님 들으셨습니까? 벌써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댁 담장은 낮아도 말은 높이 나는 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쌀 한 자루 쥐어주고 뒷문으로 내보내십시다. 네, 제발 이 늙은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유모는 부인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두려움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유모에게는 김씨 부인의 평판과 집안의 안위가 거지 한 명의 목숨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유모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유모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없어도 내 양심은 속일 수 없는 법이네. 저 사람이 지금 춥고 아파서 떨고 있다는데 어찌 소문이 두렵다고 쫓아내겠는가.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네. 부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깊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직접 가봐야겠네. 얼마나 상태가 중한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겠어.
유모는 펄쩍 뛰며 앞을 막아섰지만 부인은 치맛자락을 단정히 하고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채 앞에 다다르자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그것은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 뼈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열기가 훅 끼쳐왔지만 아랫목에 웅크리고 있는 거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이불 위로 드러난 어깨는 파도처럼 격렬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가져다 준 밥상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으나 그 온기가 몸으로 퍼지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거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 방이 차지 않습니까? 어디가 편찮으신지요? 거지는 부인의 목소리에 놀라 이불을 살짝 내렸습니다. 드러난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눈은 퀭하니 들어갔고 이매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마마님, 따뜻한 밥을 주셔서 감사하나 이 몸이 본래 허약하여 뼛속까지 냉기가 들어차 아무리 부를 때도 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거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거지의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옷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넝마 조각들이었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삼배 조각들을 겹쳐 입었으나 그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옷들은 오랫동안 씻지 않아 땀과 오물에 젖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오히려 피부의 열을 빼앗아가는 얼음장 같은 상태였습니다. 부인은 안타까움에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저런 옷을 입고 있으니 아무리 방이 따뜻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젖은 장작에 불이 붙지 않듯 젖은 옷을 입고는 몸이 녹을 리 없지. 그 순간 부인의 머릿속에 아까 장롱에서 꺼내두었던 남편의 옷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솜을 두툼하게 넣어 지은 비단 누비옷,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는 도포. 그 옷이라면 이 사람의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바로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죽은 남편의 유품이자 오늘 제사상에 올리려던 귀한 옷이었습니다. 과연 낯선 거지에게 남편의 옷을 입혀도 되는 것일까? 이것이 남편을 욕보이는 일은 아닐까? 부인은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유모가 방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마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어서 나오세요. 부정한 기운이 옮습니다. 유모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부인이 마음 약해져서 더 큰 일을 벌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유모에게 이 거지는 그저 빨리 치워버려야 할 골칫덩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 집안의 법도,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 잃은 집에 닥칠지 모를 애군에 대한 공포가 유모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마당에 서 있는 하인들에게 눈짓하여 거지를 끌어낼 준비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거지의 떨리는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등 손톱 밑에 낀 검은 때. 그러나 그 손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불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을 테고 누군가의 소중한 남편이었을지도 모른다. 죽은 남편을 위하는 길이 산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남편은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부인의 마음속에서 연민이 관습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모 안방으로 가서 내가 아까 꺼내놓은 옷을 가져오게. 부인이 방문을 열고 나오며 내린 명령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유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마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설마 나으리에 그 귀한 옷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람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 남편의 비단 속옷과 도포를 가져오너라. 이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으니 그 옷을 입혀야겠다.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정신 차리세요. 그것이 어떤 옷입니까? 나으리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옷이고 오늘 제사상에 올려야 할 신물, 쇳무입니다. 그걸 어찌 저런 천한거지에게 입힌단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유모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모의 통곡 소리에 하인들은 우왕좌왕했고 사랑채 안의 거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집 담장 너머에서는 이 소란을 듣고 혀를 차는 소리들이 더욱 커졌습니다. 쯧쯧. 김진사댁 과부가 기어이 이를 내는구만. 귀신 들린 게야 귀신 들렸어. 보이지 않는 비난의 화살들이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쏟아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은 흔들리지 않고 유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유모 옷은 사람을 위해 입는 것이네. 사람이 옷을 위해 입는 것이 아니야. 남편도 저승에서 내 뜻을 알면 고개를 끄덕이실 게야. 부인은 멍하니 서 있는 하인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네가 가서 안방 병풍 옆에 있는 옷보따리를 가져오너라. 어서. 하인은 섯을 퍼런 호령에 놀라 안채로 뛰어갔습니다. 유모는 부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부인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남편의 옷이 든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고운 비단에 쌓인 옷보따리는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김씨 부인의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담긴 성물과도 같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하인에게서 옷보따리를 받아들고 다시 사랑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유모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닥쳐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음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망설임 없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옥색 비단 도포와 두툼한 소못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귀한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비단옷이 눈앞에 놓이자 그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입으세요. 이 옷은 제 남편이 생전에 입던 옷입니다.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옷이죠. 이 옷을 입고 몸을 녹이세요. 부인은 옷을 거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거지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지만 차마 옷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마마님, 감히 제가 어찌... 사양 말고 입으세요. 그래야 당신이 살고 내 마음도 편합니다. 부인의 따뜻한 눈길이 거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거지는 눈물을 흘리며 옷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모는 대청마루 기둥을 붙잡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조상님의 노여움, 그리고 앞으로 닥칠지 모를 불길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과감하고도 무모한 선행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밤은 깊어가고 눈발이 하나둘씩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마당을 덮어가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의 집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쉽게 묻히지 않을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희미한 불빛이 덜컥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김씨 부인이 건네준 남편의 옷보따리를 받아 든 거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부드러운 비단결을 스치자 마치 감히 만져서는 안 될 신성한 물건을 대하듯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며 문풍지를 때렸지만 방 안에는 기이한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지는 주저하면서도 살기 위해, 그리고 부인의 간곡한 권유를 거절할 수 없어 천천히 자신의 낡은 넉마를 벗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땀과 오물에 젖어 악취를 풍기던 누더기가 벗겨지자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의 몸이 드러나 보는 이로 하여금 측은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씨 부인이 내어준 옥색 비단 도포와 손바지를 입었습니다. 옷은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거지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루한 넉마를 걸치고 있을 때는 영락없는 거지였던 그가 번듯한 비단 옷을 입고 갓을 고쳐 쓰자 순식간에 기품 있는 선비의 자태로 변모한 것입니다. 굽었던 등은 펴지고 흐릿하던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은 듯 거지는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헌헌장부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은 눈을 비비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지는 옷고름을 매만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두툼한 소못 덕분인지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김씨 부인은 거지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생전의 남편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뒷짐을 지고 마당을 바라보는 그 뒷모습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모양새가 그리운 님의 그것과 겹쳐져 부인의 눈시울은 다시금 붉어졌습니다. 부인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려다 그가 남편이 아닌 낯선 거지임을 깨닫고 멈칫했습니다. 마님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얼어 죽을 목숨을 살려주시고 이토록 귀한 옷까지 입혀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거지는 마당 한가운데서 김씨 부인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맑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가시는 길 춥지 않게 조심히 가십시오. 부디 건강하시고 다시는 굶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거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 옥색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신선이 구름을 타고 떠나는 듯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거지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유모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집 복이 저 대문 밖으로 다 나가는구나. 조상님 제삿날에 귀한 신주옷을 거지에게 입혀 보내다니 이제 우리 집은 망했어 망했어. 유모의 울음소리는 눈보라 소리에 섞여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집안의 기둥이라도 뽑혀 나간 것처럼 절망했습니다. 하인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했고 집안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부인은 유모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유모는 몸부림치며 부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담장 밖에서 이 광경을 훔쳐보던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꼴이야. 김진사 댁에서 웬 선비가 나오나 했더니 아까 들어갔던 그 거지라며. 아니 과부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죽은 서방 옷을 낯선 남자에게 입혀보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필시 무슨 사단이 나도 날 거야. 제삿날에 부정을 탔으니 원귀가 들러붙을 게 뻔해. 사람들은 혀를 차며 김씨 부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부인의 자비가 보이지 않았고 오직 파격적인 행동과 빗나간 관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인이 외간 남자와 내통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험담을 애써 무시하며 다시 제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불안의 씨앗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일일까?
남편의 옷을 남에게 준 것이 정말 남편을 위한 일이었을까? 텅 빈 병풍 앞 남편의 옷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가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부인의 가슴에 구멍을 낸 듯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향을 다시 피웠습니다. 매캐한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부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용서하세요. 당신의 옷은 비록 낯선 이의 몸을 덮어주러 떠났지만 당신의 따뜻한 마음만은 이 집에 남아 있습니다. 부디 노여워 마시고 오늘 차린 음식을 드셔주세요. 부인은 정성을 다해 술을 따르고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유모와 하인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제사상 뒤에 서 있는 신주가 왠지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일렁일 때마다 그림자가 기괴하게 춤을 추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와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제사는 엄숙함보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인후을 할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선뜻 음식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상님이 주신 복이라며 서로 나누어 먹었을 떡과 과일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부정을 탄 음식인 양꺼려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모는 부엌 구석에 앉아 여전히 훌쩍거리고 있었고 참모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이 귀한 음식을 해서 뭐하나. 정성이 하늘에 닿기는커녕 거지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하인들끼리 주고받는 수군거림이 부인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식어가는 제사상을 바라보며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 삼경산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남편의 옷이 걸려 있던 횃대 옷걸이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자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눕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아까 거지가 남기고 간 발자국이 눈에 덮여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 그녀의 시선은 대문 밖 캄캄한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사히 갈 곳을 찾았을까? 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지는 않았을까? 그때 안방 문 밖에서 유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주무십니까? 유모는 부은 눈을 하고 들어와 자리를 펴주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마님, 내일 날이 밝으면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일로 마을 전체가 시끄러울 테니까요. 단단히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유모는 걱정 반 원망 반 섞인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 탓이니 내가 감당해야지. 자네도 많이 놀랐을 텐데 그만 가서 쉬게나. 부인은 유모를 다독여 보냈지만 유모가 남기고 간 말은 가시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부인은 잠을 청하려 자리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남편의 텅 빈 옷자리가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처막 끝 풍경을 세차게 흔들어 댕그랑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꾸짖는 소리 같기도 하여 부인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몸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었지만 마음은 한겨울 벌판에 서 있는 듯 추웠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껴안고 남편의 이름을 속으로 수없이 불렀습니다. 얼마나 뒤척였을까. 새벽달기 울기 전 가장 어둡다는 시각이 되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 부인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의 배경은 여느 때와 다른 몽환적인 안개로 자욱했습니다. 안개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더니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은 꿈속에서도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안개가 걷히면서 익숙한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바로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병으로 헬쑥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혈색이 좋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옥색 비단 도포와 두툼한 손바지, 바로 오늘 저녁 부인이 거지에게 내어주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옷을 입고 너무나 편안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부인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 옷은... 그녀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부인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생생한지 꿈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었습니다. 부인, 내 사랑하는 부인, 왜 울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포자락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이 먼 길을 오면서 춥지 않았어. 저승으로 가는 길목에는 칼바람이 부는 얼음 골짜기가 있는데 많은 영혼들이 추위에 떨며 그곳을 건너지 못하고 있더군. 하지만 나는 당신이 지어준 이 비단옷 덕분에 따뜻하게 그곳을 지날 수 있었어. 부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집에 찾아온 그 사람에게 옷을 내어줄 때 사실 나는 그 곁에 있었어. 그 거지는 내 헐벗은 영혼을 대신하여 시험하러 온 사자, 시저였을지도 모르오.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비웃었지만 하늘은 당신의 그 고운 마음을 보았어. 당신이 베푼 옷 한 벌이 나를 살리고 우리 집안을 살린 것이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부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부인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녹여주었습니다. 내 당신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하나 주고 가리다. 남편은 부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일 날이 밝거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늙은 감나무 아래를 파보시오. 그곳에 내가 생전에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 묻어둔 것이 있어. 미처 말하지 못하고 떠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야 전할 수 있게 되었구려. 남편은 신신당부하며 부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오. 그리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이제 춥지 않으니. 말을 마친 남편은 서서히 뒷걸음질치며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가지 마세요. 부인은 남편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는 은은한 빛과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옥색 도포 자락이 나비처럼 펄럭이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부인은 꿈속에서 남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다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고 베개는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지만 부인의 귓께는 남편의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를 파보시오. 김씨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또렷한 남편의 간절한 부탁이 담긴 현몽. 시엠몽 이미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하게 쌓여 은색의 인시지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반사된 햇빛이 눈이 부시도록 찬란했습니다. 부인은 대도를 내려서며 유모를 불렀습니다. 유모, 어서 나와보게 어서. 부인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묘한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유모가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유모는 부인의 상기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으로 아직 화가 덜 풀린 유모였지만 주인의 다급한 부름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인은 유모의 손을 잡고 마당 구석의 감나무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늙은 감나무 위에는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아침을 알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유모 괭이를 가져오게. 어서 저 감나무 아래를 파봐야겠네. 내 괭이라니요. 엄동설 안에 갑자기 땅을 왜 파신단 말씀입니까? 유모는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꿈에 서방님이 다녀가셨네. 어제 그 옷을 입고 아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곳에 무언가 묻혀 있다고. 부인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유모는 반신반의했지만 부인의 태도가 워낙 강경하여 머슴을 불러 괭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머슴이 언 땅을 괭이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깡깡 하는 소리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땅을 팠을까? 괭이 끝에 틱 하고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머슴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었습니다. 그러자 흙 속에서 낡은 항아리 뚜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님, 여기 무엇인가 있습니다. 머슴의 외침에 김씨 부인과 유모가 구덩이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항아리가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것은 꽤 무겁고 묵직한 옹기 항아리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흙을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과연 항아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유모와 하인들은 목을 길게 빼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항아리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그 안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엽전 꾸러미와 함께 남편이 생전에 모아두었던 집안의 귀중한 문서, 그리고 부인을 위해 쓴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유모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이고 하며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죽은 남편이 부인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사랑이자 어제 부인이 베푼 선행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어젯밤 거지를 드리고 옷을 주었을 때 비난했던 그 입들이 이제는 놀라움으로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항아리 속의 편지를 꺼내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의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흉흉했던 소문은 이제 경이로운 전설로 바뀌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옹기 항아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히 엽전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씨 부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혹여 자신이 없더라도 아내가 공공하지 않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몰래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에 붓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는데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 내가 이 돈을 모은 것은 당신이 훗날 홀로 되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 재물이 당신의 어진 성품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덕을 베푸는 데 쓰인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소. 남편의 필체가 분명한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부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늙은 유모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지를 드리는 것을 그토록 결사반대하고 심지어 부인이 남편의 옷을 내어줄 때 악담까지 퍼부었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마님, 이 늙은 년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으리의 깊은 뜻도 모르고 마님의 그 넓은 아량도 헤아리지 못한 채 천방지축 날뛰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매우 쳐주십시오. 유모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통곡 소리는 기쁨과 회한이 뒤섞여 마당을 울렸고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도 숙연해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편지를 품에 안고 유모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게 유모. 자네가 나를 걱정하여 한 말임을 내 어찌 모르겠는가. 자네는 집안의 법도를 지키려 했고 나는 사람의 도리를 지키려 했을 뿐이네. 결국 서방님께서 우리 두 마음을 모두 굽어 살피시어 이런 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겠나. 부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모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며 위로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봄 햇살이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것과 같아서 유모는 더욱 서럽게 울며 부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집안에 감돌던 냉랭한 기운과 갈등은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화해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씨 부인의 집 마당에서 보물이 나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젯밤 부인을 비웃으며 미친 과부라고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네 들었나? 김진사댁 과부가 어젯밤 거지에게 비단 옷을 줬더니 오늘 아침 감나무 밑에서 금은 보화를 캤다더군. 그게 정말인가? 거지가 산신령이었던 게 아닐까? 아니면 죽은 김진사가 현몽을 했다던가? 사람들은 335 짝을 지어 김씨 부인의 집 대문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비난은 온데간데 없고 기적 같은 이야기에 대한 경외심만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마을의 촌장격인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장 먼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동네 안악들과 남정네들이 쭈뼛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흙이 묻은 항아리와 엽전 꾸러미가 놓여 있었고 김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단정히 앉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박노인은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부인,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이요? 온 마을이 이 집 이야기로 들썩거리고 있어. 어젯밤 그 거지는 누구이며 이 보물은 또 어디서 난 것인지 속 시원히 이야기 좀 해보시구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씨 부인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지난밤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거지가 찾아왔을 때 느꼈던 연민 남편의 옷을 내어줄 때의 떨리는 심정, 그리고 밤새 꿈속에 나타난 남편의 모습과 그가 전해준 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내어준 것은 복을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분의 떠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고 그것이 곧 제 남편의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께서는 꿈에 나타나 그 옷 덕분에 저승 가는 길이 춥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거지는 남편의 영혼이 잠시 머물다 간 자리였거나 하늘이 제 마음을 시험해 보려 보낸 사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부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어젯밤 담장 너머로 부인을 욕했던 안악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과부가 정신이 나갔다며 흉만 보았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을꼬. 김진사 어른이 살아서도 덕인이더니 죽어서도 부인을 돕는구려. 참으로 하늘이 내린 부부야. 사람들은 탄식하며 김씨 부인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에 감복했습니다. 어젯밤의 오해와 편견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존경심이 채워졌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젊은이가 나섰습니다. 그는 어젯밤 늦게까지 산에서 약초를 캐다 내려오던 길에 거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어젯밤 옥색 도포를 입은 선비 같은 분이
산길을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 위에 발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개 너머로 사라질 때쯤 갑자기 파란 빛이 번쩍이더니 큰 학 한 마리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헛것을 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분이 바로 김진사 어른의 혼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의 증언이 더해지자 이야기는 더욱 신비로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들었는가? 이것은 단순히 횡재수가 아니라 착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내린 복일세. 우리 마을에 이런 효부이자 연려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은가? 앞으로 누구라도 이 댁일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자가 있다면 내 가만두지 않겠네. 노인의 호통에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해해 주시고 남편의 뜻을 기려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씨 부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모와 하인들을 불러 명했습니다. 오늘 찾은 이 재물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나 혼자 가질 수 없다. 곡간을 열고 쌀을 꺼내어 떡을 하고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라. 오늘 마을 사람 모두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남편의 넋을 위로하는 잔치를 열겠다. 부인의 파격적인 제안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흉흉했던 제삿날이 마을 전체의 잔칫날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젯밤에 침울하고 무거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활기찬 기운이 집안 가득 넘쳐 흘렀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금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제사 음식이라 조심스러웠던 손길들이 이제는 신명나게 움직였습니다. 떡 맺히는 소리가 쿵덕쿵덕 울려 퍼지고 고기 굽는 냄새와 구수한 국밥 냄새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냄새를 맡고 쪼르르 달려와 대문 앞에서 기웃거렸고 김씨 부인은 아이들을 모두 불러들여 따뜻한 떡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우자 죽은 남편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듯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유모는 부지런히 안팎으로 가며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도 신이 나서 부인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마님 마음씨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니까요. 거지가 왔을 때 밥상부터 차려주라고 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때 말린 것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유모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뉘우침으로써 부인의 덕을 더욱 높였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부엌일 거들기를 자청하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씨 부인의 집은 순식간에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고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라 눈 쌓인 지붕을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김진사의 생전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김진사는 참 좋은 사람이었지. 흉년에 내 빚을 탕감해 주기도 했어. 맞아. 길 가다 넘어진 아이를 업어다 준 적도 있었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남편은 다시 살아나 웃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대청마루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야말로 남편이 진정으로 원했던 제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이 있는 곳에 남편의 영혼도 함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김씨 부인은 조용히 감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땅은 파헤쳐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나온 온기는 온 마을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부인은 나무 기둥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이시나요? 당신이 남겨준 선물 덕분에 우리 집 마당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의 덕을 칭송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이웃과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쓸쓸한 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잔치는 마을 사람들의 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배불리 채워주었습니다. 가난하여 끼니를 걱정하던 이웃들에게는 쌀과 고기를 넉넉히 싸주었고 노인들에게는 겨울을 날 소목감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항아리에서 나온 재물의 상당 부분이 하루 만에 사라졌지만 김씨 부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재물은 나누어짐으로써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마움과 정으로 남아 영원히 보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며 김씨 부인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인, 정말 잘 먹고 갑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돌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은 올 때와 달리 훈훈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음식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했던 마당이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적막이 아니라 평온함이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 사는 집의 증거처럼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유모와 하인들은 뒷정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처럼 기분 좋은 날은 처음이야. 마님이 정말 대단하시지. 그럼 호랑이도 감동할 뿐이지. 하인들의 말투에서 불만과 짜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주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깨달았고 그 자부심으로 인해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질서는 주인의 위험이나 호통이 아니라 덕과 자비로 인해 자연스럽게 바로잡혔습니다. 김씨 부인은 텅 빈 마당을 거닐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저녁 별 하나가 감나무가지 끝에 걸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옷을 입고 떠난 그 거지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혹시 저 별이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추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화로가 놓인 듯 따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없어도 그가 남긴 사랑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하인들도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안방으로 들어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방, 똑같은 이불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사무치는 외로움에 몸부림쳤다면 오늘은 충만한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개 옆에 남편의 편지를 곱게 접어놓았습니다. 마치 남편의 손을 잡고 잠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눈을 감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낯선 거지에 방문 사람들의 비난, 꿈속의 재회, 그리고 감나무 아래의 선물과 마을 잔치까지. 길고도 짧았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남편이 자신을 위해 마련해준 한편의 연극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의 뜻을 받들어 남은 생도 베풀며 살게요. 부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고 밝은 달빛만이 가득 찼습니다. 김씨 부인의 선행은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나무 아래 묻혀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이라는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오늘 싹을 틔웠고 앞으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울 것입니다. 부인의 편안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꿈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에 적막하고 쓸쓸했던 침묵과는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기분 좋은 꿈을 꾸고 난 뒤에 아침처럼 마을 공기에는 은은한 따스함과 평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도 그치고 하늘은 티 없이 맑게 개어 눈 덮인 지붕 위로 눈부신 햇살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잠에서 깨어났지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묵은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빗자루 소리조차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유모와 참모가 남은 음식을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많은 걸 언제 다 치우나 하며 볼멘 소리를 했을 테지만 오늘은 그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유모는 행주로 그릇을 닦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일어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어제 그 난리를 치르고도 몸살이 안 나신 걸 보니 조상님들이 돕긴 돕는 모양입니다. 유모의 목소리에는 이제 걱정이나 근심 대신 활기와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이 마을의 영웅이 된 것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김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던 마당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만 부인의 눈에는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따뜻한 정표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부재로 인해 텅 비어 보였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대문 밖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도 열린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공손하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김진사 댁마님, 복 받으실 겁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담겨 있어 부인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이토록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부인은 새삼 놀라워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씨 부인의 집은 마을의 사랑방이자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제일 먼저 김씨 부인을 찾아와 맛보라고 내밀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슴없이 찾아와 의논을 구했습니다. 부인은 그럴 때마다 귀찮아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물은 결코 부인 혼자만의 사치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서당을 짓는 데 돈을 보탰고 다리가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지팡이를 만들어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재물은 샘물과 같아서 퍼낼수록 맑은 물이 고인다는 것을 부인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모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문 앞을 기웃거리는 거지나 잡상인을 보면 소금을 뿌리며 쫓아내기에 바빴던 유모가 이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들을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아지는 안쏘 들어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고 가시구려. 유모는 행색이 초라한 이를 볼 때마다 부엌으로 데려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밥 먹는 그들 앞에 앉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님이 옛날의 거지를 극진히 대접해서 큰 복을 받으셨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자네도 기운내서 살다 보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걸세. 유모는 김씨 부인의 선행을 전파하는 가장 열렬한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 맑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언 땅이 녹으면서 마당 구석의 흙냄새가 향긋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놀라운 일은 남편의 유산이 묻혀있던 그 늙은 감나무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마다 겨우 몇 개의 감만 열리던 비실비실한 감나무가 그해 봄에는 유독 잎이 무성하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땅속의 보물이 나무의 뿌리를 타고 올라가 생명력을 불어넣은 듯 했습니다.
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하얀 감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자 집안은 온통 달콤한 꽃내음으로 진동했습니다. 벌과 나비들이 날아들고 집안에는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을 때 감나무에는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탐스러운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그 감들은 여느 감보다 크고 빛깔이 고왔으며 맛 또한 꿀처럼 달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잘 익은 감을 따서 제일 먼저 남편의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주신 선물 덕분에 나무도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감의 달콤함이 저승에 있는 당신에게까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인은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들은 모두 따서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감을 복감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고 감씨를 심어 자신들의 집마당에도 복이 깃들기를 기원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김씨 부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얼굴에는 주름이 잡혔지만 그 주름마저도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와 어우러져 더욱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부인은 비록 남편 없이 평생을 홀로 살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마을 사람들과 충직한 하인들,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따뜻한 추억들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인을 마을의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녀가 지나가면 모두가 길을 비키며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마을의 평화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늙어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남편의 옷을 내어주었던 사랑채 아랫방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거지는 그날 이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인은 언제든 누군가 찾아오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방을 늘 따뜻하게 데워놓았습니다. 누구든 춥고 배고픈 이가 있으면 이 방에서 쉬어가게 하라. 이것은 김씨 집안의 엄격한 가언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먼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어려운 이들에게 김씨 부인의 집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부인의 깊은 사랑과 자비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밖에는 10년 전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밤 노인이 된 김씨 부인은 안방 화로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소리와 창호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졌습니다. 유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곁에는 젊은 손녀뻘 되는 하녀가 앉아 꾸벅꾸벅 조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일손을 멈추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 위로 달빛이 비치어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남편이 꿈속에서 옥색 도포를 입고 나타났던 그날 밤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앙상해진 손으로 창틀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감 그곳은 여전히 따뜻하오. 내 당신이 남겨준 옷을 입혀 보낸 그분이 잘 가셨는지 아직도 궁금하구려. 하지만 덕분에 나는 평생 마음 시리지 않고 따뜻하게 잘 살았소. 이제 나도 머지않아 당신 곁으로 갈 테니 그때는 내가 지은 새 옷 한 벌 가지고 가리다. 부인의 입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눈 내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부인의 눈동자 속에 들어와 총총히 박혔습니다. 그리움은 낡지 않고 세월과 함께 더욱 깊고 그윽해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졸고 있는 어린 하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아가 밤이 깊었구나. 그만 들어가 자거라. 하녀는 부스스 눈을 뜨고 죄송해하며 일어났습니다. 마님도 어서 주무세요. 밤 공기가 찹니다. 하녀가 물러가고 방 안에 다시 혼자 남은 부인은 호롱불 심지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워졌지만 화로의 온기는 여전히 은은하게 남아 방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자리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포근한 이불의 감촉이 마치 남편의 품처럼 따뜻하고 안락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던 부인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귓께는 옛날 이야기처럼 전해지던 그날의 일들이 자장가처럼 맴돌았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떨고 있던 거지, 망설임 끝에 내어준 비단 옷, 그리고 감나무 아래의 기적. 이 모든 것이 한바탕 꿈인 듯 아련했습니다.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서로의 추위를 녹여주며 잠시 쉬어가는 따뜻한 아랫목 같은 것일지도 몰라. 마음속에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걱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평화와 감사만이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의 모든 굴곡진 것들을 부드럽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바위도 울퉁불퉁한 길도 모두 하얀 눈 이불 아래서 평등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집 지붕 위로도 늙은 감나무 가지 위로도 눈은 공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목화솜 이불을 덮은 듯 포근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옥색 도포를 입은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마중을 나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수줍은 새색시처럼 웃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추위는 사라지고 영원한 봄날 같은 따뜻함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누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김씨 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한 옥색 도포를 입은 천사가 찾아와 포근하게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고 별들이 내려와 지붕 위에서 쉬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김씨 부인이 누웠던 그 따뜻한 아랫목처럼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